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12월 6일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제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정세균 의원이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그 소식에 함께 그 분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세균 의원을 조선닷컴에서 볼 것 같으면 온건파로 분류했습니다. 온건파든 강경파든 종북 세력인 건 분명합니다. 민주당 자체가 종북 세력이죠. 근데 종북 세력한테 국정원 개혁을 맡겼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것으로도 증명됩니다. 정권을 쥐어주고 다수당이 만들어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뭐 고명한 누가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은 국정원의 힘을 빼가지고 대공 수사력을 약화되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박탈하려는 것이 바로 국내 파트에 없애겠다는 것인데, 물론 어느 정도의 고차원적인 정략과 또한 그러한 전술이 담긴지 몰라도 지금 새누리당 정권에서 하는 일은 정말 물가에 아예 앉혀놓은 것 같고, 정말 국민이 정권을 맡겨줄 때 그 하라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런 싹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정세균 씨가 국정원 개혁위원회 특위의 위원장이 됩니까? 정세균 씨는 제가 우리 참깨방송에서 처음 촬영한 것은 바로 2009년 강기갑 민노당 대표가 그 당시 국회에서 한참 봄철 내내 너를 띄고 난리를 치고 난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지금 옛날 맨하탄 호텔, 지금은 호텔이 이름이 렉싱턴 호텔인가 바뀌었죠. 거기서 종북정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한번 캠코더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만은 아직 정세균 대표가 그때 들어오는데 친화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거기에 온 취재진들, 카메라 맨들까지 다 학수를 일일이 하고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참 단수가 좀 대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생각보다 신문에 보도되는 말은 전부 다 또 그때 강성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지럽다는 것은 말 같자는 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말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론도 착실하게 그걸 갖다가 받아쓰고 있고, 언론들의 행각이 보통 받아쓰기 수준에서 머물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라통을 터지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아쓰기 언론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 신문에 따르면 온건파다. 그래서 좀 뭐 안심된다는 뜻입니까? 하여튼 그러나 저는 어제 정세균 의원이 특위위원장이 되었다는 그 보도를 접하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강기갑 씨와 같이 앉아있던 그 모습입니다. 강기갑 씨가 깽판을 치고 나면 뒤에 나와서 같이 무마하는 이미지는 등장하지 않았나. 그렇지만은 그 당시 정세균 씨도 굉장히 그 언동이
돈까지는, 행동까지는 안 되더라도 발언은 상당히 자극적이었고, 또한 빗장을 놓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창캐방송 스튜디오에 찾아왔던, 그리고 게스트로 모셨던, 김종환의 K톡 게스트로 모셨던 제천의 안 목사님께서는 무슨 예감이 있으셨는지 유달리 그날 인터뷰에서 정세균 같은 사람 이렇게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정세균 대표 시절에 정 의원이 국민들의 눈에,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의 눈에 어긋나는 발언을 많이 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도대체 나라를 어쩌자고 국정원개혁이라는 중체단 그 위원장에 할 일이 없어서 종북 정당, 지금 해산청원에 들어가고 있는 통진당과 연합하여 국회의원을 공천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같이 지지한 그 정당을 국정 파트너로 여기고 지금 위원장에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해야 될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제도 말했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최근에 따놓은 모든 점수들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뭐 큰 점수도 딴 건 아니지만은 제1야당이라는 그 행태가 대표로부터 그렇게 깽판을 치고 거리에 나앉고 결국은 그게 다 예산안 막바지까지 시간을 버는 그런 전술이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덥석 국정계획을 맡겨놓는 것은 제가 한 가지 기대를 겁니다만 이것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특단의 그러한 전술이 있어서, 전략이 있어서, 그래 이왕 댓글을 또 상처받은 국정원을 그냥 우리 나름대로 또 새로 하나의 그 정보 조직체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맡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고, 지금 당장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같은 국정 파트너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논의하는 그러한 여야 간의 관계가 설립되어 있고 그러한 야당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뻔하게 북한 정권에 부역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삼는 그러한 정당에 대해서 국정원이라는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을 논의하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또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 특히 투쟁의지, 악과 싸우겠다, 악을 미워하고 인류를 학살하는, 지금도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성택이 오른팔 왼팔이 다 처형되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그런 집단에 추종하는 저러한 종북 세력들, 저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종북 세력들이 다 압니다. 그 종북 세력들에게 어떻게 간첩 잡는 국정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새누리당이 황우여 대표가 그런 식으로 비굴한 모습을 언론에 보임으로써 많은 애국 시민들, 특히 그동안 국정원 보호를 위해서 투쟁해온 그러한 투사들을 낙담시킨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의 이제 참을 수 있는 그 신관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신관, 도화선이 이젠 짧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가지고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적 업적을 쌓아왔습니까? 종북 세력들이 불법 난동과 또한 북한 계례, 우리가 흔히 계례라 말하던 그 세습 왕조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정확하게 진짜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금 되어가는 꼴은 바로 패망직질 월남. 대통령 후보가 간첩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고, 길에서는 늘 그냥 시위가 끊임없고, 거리를 장악당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에 종북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이 월남이 되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한 예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성!